오늘의 머릿말. 신규 발행 비트코인을 받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 현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월급이라고 하고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보다 왜 거기에 썼는지를 알아야 안 쓸 수 있고 아낄 수도 있다는데, 현금 채굴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을 써버려야 살 것 같은 이 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법이라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더를 실천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 자신의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돈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때로는 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법을 익히는 편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분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돈 얘기는 늘 이렇게 됩니다. 많으면 좋겠는데 많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싫고, 근데 쓰고는 싶고, 하지만 쓰면서 물건의 산을 만들기는 싫고,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트위스트 출 때는 역시 이분하고 쳐야죠. 김신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되게 어두운 얼굴로 오늘의 머릿말과 오프닝을 읽으셔서 저 요새 이게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언제나 그렇죠. 그리고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법이라서 해서 일단 앞부분에 아무리 많아도를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없지만 상상해볼 수는 있잖아요.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재벌 걱정하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맞아.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예. 진짜 지금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문제인 사람들이 앉아서 그쵸. 그런 예.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해야죠. 네, 해야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어서, 어쨌든 좀 어느 시점인가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 어디 가나 돈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 되게 스트레스인 시절인 것 네,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든 뭐 지인이든 뭐가 됐든 진짜 돈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죠. 맞아요. 왜냐하면 뭐 역대급 불장이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뭐 주식도 너무너무 오르고 있고 하니까 다들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제 집을 샀는데 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게 내 훌륭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 오늘 오는 길에 아까 붕어빵 사서 왔는데, 붕어빵을 사기 위해 잠시 그 앞에 서 있는 동안도 그 붕어빵을 사러 오신 동네 주민인 아주머니께서 금값이 하면서, 그러니까 또 붕어빵을 이제 굽는 분이 그 이번에 그 손자가 돌인데 그 또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두 분이 끊임없이 금값에서 아파트 값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붕어빵을 살 때도 내가 돈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거리에서든 아니면 전혀 상관없던 모임에서든. 아니 정말, 그리고 심지어 옆 테이블에서 돈 얘기하고 있는 경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요즘 저 전철이나 버스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 모두가 주식창을 열고 있습니다. 옆을 이렇게 흘끗 보면은 화면이 이제 자신의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맞아요. 저도 그거 스트레스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라서 그거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어쨌든 맞습니다. 알기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기에는 내 인생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그렇습니다.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혹시 돈 버는 거 하고 쓰는 거 하고 모으는 거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답이 너무 정해져 있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거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야, 누구나 쓰는 걸 좋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있죠. 맞아요.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돈 모으고 불리는 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일말의 반전도 없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네. 나머지 세 개에 좀 취약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빠르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건 쓰는 쪽이어서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집 앞에 이제 귀가했는데 택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는 책이고 저거는 내가 크림 산 거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세 개가 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떡해. 그때가 100% 너무 바쁠 때,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뭔가 나에게 우환이 있을 때 이럴 때 약간 그 스트레스성 소비를 하니까 사실 집 앞에 도착해 있는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로 그걸 산 상태가 되게 위험한 거죠. 맞아. 그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태인 네. 거죠. 그래서 근데 맞아요. 그런 비용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야근하면 또 그 보상 심리 저요. 그래서 저요. 택시 타 블랙 타 뭐 이런 거부터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 다 남길 야식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식의 맞아. 소비가 너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악순환인 거죠. 겨울에 고생하셨잖아요. 썰 좀 네. 풀어주세요. 아니 저도 이게 저 지금 한 11월, 12월, 1월 이렇게 겨울 동안에 단행본 마감이 좀 겹친 거예요. 그래서 고전 가지고 쓰는 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가지고 쓰는 에세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번역 작업하는 게 또 있어 가지고 이게 다 이제 같이 뭐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은 시기에 마무리를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일단 뭐 회사 마감도 해야 되고 이 마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일을 제때 하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또 일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가 좀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동안에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올리브영 세일이 되게 크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올리브영 세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간에 뭘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그 올영 세일이라고 하는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제 올리브영 이 온라인 그 사이트 계정을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2개를 산 거예요. 물건을. 근데 그런 사람을 대체 어느 지경까지 가게 그렇죠. 만들었나요? 이제 그걸 등급을 이제 막 상향을 시키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너무 높게. 근데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어제는 같이 일하는 후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쿠폰을 쓰려고 5만 원 채웠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5만 원에 4,000원짜리 쿠폰 주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2,000원인데요." 라고 하는데 등급이 높아 가지고 더 좋은 쿠폰을 받았던 것이에요. 진짜 전형적으로 올리브영을 털러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털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연말이니까 막 다이어리 노트 막 이런 것도 사고 그래서 작가님 집 현관문 앞이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스트레스가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일을 좀 덜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는 상태에서 뭘 사면 안 돼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들 얘기 나누기 아주 딱인 적임자가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왜 돈에 관련한 습관이나 스타일 같은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영향받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은 부모 아래서 커도 어떤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나는 모을 거야. 또 어떤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나도 그냥 펑펑 쓸 거야. 이렇게 가는 경우도 또 다 어쨌든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 영향을 받는 건데요. 혹시 작가님은 이 가족하고의 돈 쓰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남편분하고는 좀 비슷하신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생활 환경이 비슷했어서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경제력 같은 게 비슷했어서 그거는 되게
적정한 소비 수준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할 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물자를 아껴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휴지 한 칸만 써라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항상 그거를 보고 자라가지고 저는 치약 더 안 나오면은 가운데 잘라서 잘라서 그쵸. 예. 중간에 파내는 거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장모님 같아 지금. 어머니 그 뭐 핸드크림도 꼭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겹쳐 놓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끝까지 쓰는 근데 거 그거 볼 때 쾌감이 있어요. 예. 이거 약간 그 물자를 아껴 쓰는 건 좀 엄마를 닮았다는 생각을 때고 있고 아버지는 좀 남에게 돈 쓰는 거에 좀 호인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뭔가 제가 결제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을 약간 호인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뭐 아직까지 밥 먹으러 간 적 없지 않아요? 제가 사야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약간 친구나 이렇게 어차피 팟캐스트 안 들으실 테니까 친구나 이게 친인척에게 돈이 필요하다 하면 좀 내어주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진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 이거는 좀 저희 집안의 철칙처럼 오빠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되긴 했죠. 작가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또 너무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결과로 어느 정도는 너무 멀리까지 내다보지 않는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집에 들어가는 돈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돈을 모으면 집에 들어가고 모으면 집에 들어가고 좀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차라리 그냥 모으지 않고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택배 상자가 쌓이는 어른 이다이가 되었다. 예, 뭐 어쨌든 눈물 훔치면서. 예, 눈물을 훔치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책 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책 2권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소비단식 일기 그리고 저소비 생활입니다. 새해 맞이 소비단식과 저소비라는 키워드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이 책들을 이제 같이 소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일단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역대급 불장에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돈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그것도 되게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배송해 주는 그 쇼핑몰을 우리가 맞아요. 새벽 배송의 네.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진짜 필요해서 산 걸까? 혹은 맞아요. 내일 도착하니까 산 걸까? 그치, 이런 맞아. 좀 소비에 대한 생각을 하기 맞아요. 너무나 시의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새해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게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 책상연문 시간에 좀 키워드를 하나 골라서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비 키워드를 골라서 좀 돈과 나의 관계, 내가 돈을 쓰는 소비하는 습관이 좀 어떤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저소비 생활이라는 책은 작년부터 현 X9 트위터죠. 네. 되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리고 밀리에도 들어가면 떠 있고 해서 저한테는 약간 이래도 안 읽을 거야? 이래도 이런 책이기도 했었고 소비단식 일기는 2022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대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네, 맞아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작가가 쓴 또 저소비에 대한 책과 한국 작가가 쓴 이 소비 단식에 대한 책 2권을 같이 보면 좀 비교도 되고 나의 소비 습관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의 소비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줄이자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일 때가 많고 일본에서의 이 저소비라고 하는 건 진짜 장기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는 시간이 엄청 길고 진짜 모두가 극악의 그 절약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가계부 쓰시나요?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야. 저희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있다. 하지 맞아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진짜 저는 이 2권 읽으면서
가계부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내가 나의 그 한 달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질 않는구나. 그니까. 라는 생각을 정말 좀 뼈저리게 해서 근데 두 건 다에서 얘기하는 게 한 3개월치 자기 지출 내역을 한번 기록을 해 보라는 거거든요. 뭐 그걸 꼭 해서 뭐 내가 어딜 줄이고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기 전에 한번 해봐라 3개월치를. 그래야 자기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좀 많이 쓰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진짜 완전 맹탕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성하면서 이 40대가 되어도 이 돈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립을 해놓지 못했구나 하는 좀 죽비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새해 다짐이 추가됐죠. 3개월치 한번 지출 내역을 추적을 해봐야겠다. 그렇네요. 3월 말쯤에 또 우리가 한번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이제 작가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작가님 아세요? 네,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쓰고 있고 혹시 가계부를 쓰시나요? 저는 안 쓰죠. 그쵸. 근데 저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제가 산 물건들 중에 가계부가 있어요. 진짜 너무 웃겨. 가계부를 2권이나 샀답니다. 진짜 소비를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를 2권이나 산 이다혜 기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그래서 어쨌든 가계부. 근데 요즘에는 가계부를 그 카드 내역서 네네.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 이런 거를 거기서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같은 거를 집계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근데 카드값은 진짜 신기한 게 이 2권 읽으면 저도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게요. 네네. 우리가 특별히 큰 돈을 쓰고 있는 그 취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위험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소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봐 나는 돈을 낭비하는 편은 아니야. 필요한데 쓰고 있어라고 생각해서 이 소비 점검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오늘 커피값 뭐 5,600원, 새해 다이어리 15,800원 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카드값 1억 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소소한 소비가 모여서 이런 결과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되게 좋은 책들이었어요. 정말 그렇다. 입이 지금 열가를 카드값 생각하셨죠? 네, 카드값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거 하면은 이제 1년치 카드값을 한 번에 보잖아요. 그때 보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보는구나. 그 액수의 덩어리를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권씩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작가님이 소비단식 일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2022년에 서박하 작가님이 쓴 소비단식 일기는요. 이 키워드부터 사실 강렬하잖아요. 음식을 아예 끊는 것처럼 소비를 한번 끊어본다 하니까 이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 싶은데 이 책이 어느 날 카드 한도 초과 문자를 받은 이 작가님의 비명으로 시작돼요. 미쳤어. 내가 이 돈 다 썼다고 하면서 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카드값. 지금 이제 이다혜 기자님의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생필품 외의 물건에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은 이 소비 단식에 한번 돌입해 봐야겠다 하고 그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근데 이 소비 단식이라는 용어가 미국의 작가 에나뉴얼 존스가 처음 제안한 방법인데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정말 그 생계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끊어보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요. 이 저자가 굉장히 솔직한 경험담을 담아낸 책이어가지고 보다 보면은 약간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도 되나 싶게 솔직하게 쓰여서 좀 자신의 맞아요. 소비를 이 작가님의 이 1년간의 소비 단식을 바라보면서 되게 같이 점검하게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두 번째 책인 저소비 생활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유튜브 채널 카제타미 라디오를 운영하는 카제노타미 작가가 쓴 책인데요. 무조건 아끼는 절약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나답게 사는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는 갖은 시행착오를 겪고 현재 월세 포함해서 한 달 생활비 70만 원 이하의 생활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저소비 생활은 그런 생활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필명 가제노타미도 재밌는데요. 일본어로 바람 같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친구가 붙여준 그런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제목만으로는 유사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어떤 네.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일단 소비 단식 일기는 이 불안장애, 우울증에서 좀 비롯된 소비 중독으로부터의 탈출기, 회복기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와 소비 중독을 함께 풀어가는 이야기여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비가 얼마나 심리적인 문제와 진짜로. 많이 결부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카드값 내역부터 빚내서 투자했던 그 B2의 경험까지 되게 다 털어놓고 있어서 일기 형식처럼, 그런 점을 보면서 내가 지금 돈과 나의 관계가 어떻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진짜 필요해서 쓰는 걸까? 이 욕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고, 아까 저희 얘기했던 그런 스트레스성 소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에서 하는 소비가 되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근데 저소비 생활은 그런 한편으로 적게 쓰는 삶을 또 지향하지만 약간 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철학서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자신의 미니멀리즘의 나라인 거죠, 진짜. 맞아요. 예. 그 약간 국민성의 차이라고까지 하긴 아까 좀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것도 네.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소비 단식 일기가 이렇게 좀 화끈하게 쓰였다면은 그러니까. 좀 수행자 같은 책이에요. 저소비 예. 생활은. 그러니까 이 소비 단식 일기는 평생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1년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좀 화끈해. 막 와. 맞아요. 그리고 막 그 금단 증상 오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쓰여 있고, 단식을 하니까 역시 요요가 온다 하면서 예. 또 막 쓰는 과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해서, 근데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얘기하는 저소비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자신에게 딱 맞는 적당한 안 빈 낙도의 삶을 찾은 한 선비가 쓴 책처럼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있어서 두 권 비교해서 보시면서, 근데 또 이런 책 보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난 소비 중독까지는 아닌데 라든지, 아니면 뭐 70만 원으로 살아. 근데 그런 그렇죠. 어떤 시선에서 읽기보다 이 각자 두 저자가 경험한 바를 내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점에 좀 착안할 수 있지만 찾으셔도 되게 좋은 그렇죠. 독서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한국 스타일, K 스타일, J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이- 재밌었어요, 그 예. 점이. 한국 스타일은 다 좀 화끈해. 막 단식을 하려면 일단 많이 써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다이어트 내일 시작해? 오늘 당장 좀 많이 먹어. 이런 느낌인데 이 저소비 생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좀 체질을 바꿔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저한을 유지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바꾸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가 다 맞아요. 같이 연동돼 있는 거예요. 약간 제야에 물러난 선비처럼 네, 이 진짜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읽는 재미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두 권 중에 어떤 책이 더 잘 맞으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소비 단식 일기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되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고요. 저소비 생활은 결국 나의 그 감각에 더 집중하라는 부분, 그 점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저소비 생활 쪽이 좀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는데, 종종 그 회사 그만두고 뭐 프리랜서 하거나, 그러니까 이 매일 출근하는 걸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게 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야, 이제 돈을 그렇게 안 써.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조금만 급해도 택시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뭐 야근할 때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심코 하는 쇼핑들이 좀 있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런 막 뭔가 사고 싶어 이 생각이 안 맞아요.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돈을 안 써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 압박감을 과도하게 주입하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과잉의 상태를 좀 덜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과잉 생활을 하는 저였답니다. 그냥 저소비 생활에서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입은 되게 고급 수트라든지 들고 있는 가방이라도 있는데 그 작은 사회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러니까. 곳이니까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답같고 내가 거기 좀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그 회사도 그만두고 물러나 있는 삶에서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환경이 내가 만일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편의점, 마트, 뭐 올리브영 이렇게 돈을 나가기만 하면 쓸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는 훨씬 소비를 자극이 훨씬 많아서 내가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돼서 그거에서도 좀 물러나 있으면 또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이 얘기를 해서 진짜. 저는 그래서 돈을 너무 쓰는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이소를 갑니다. 돈을 안 쓰는 옵션이 없어. 지금 너무 이렇게 계속 그 스트레스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누워 있다가 책상에 앉는 게 아니라 누워 있다가 갑자기 옷을 입고 나가서 집 근처에 다이소가 생긴 거예요. 되게 네. 큰 다이소가. 근데 뭐 살 게 없거든요. 네. 필요한 거 다 집에 있어요. 근데 살 게 진짜 없는데 우기고 우겨서 정말 1,000원짜리 뭐 하나라도 사갖고 들어오는 저 자신을 볼 때. 백화점 가는 것보다 낫긴 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집에 안 쓸 물건이 하나 이게 더 우리의 늘어나는. 문제야. 아무데도 네. 안 가는 게 나은데. 아무데도 안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권의 책 속에서 체크하고 싶은 조언들을 차례로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일단 저소비 생활에서 이 조언을 꼽았는데요. 지나친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매일 얼마 모으기가 아니라 매월 얼마로 살기라고 정한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만 있어도 편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 얼마 모으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쓰는 돈에 집중해서 컨트롤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남들은 얼마 모은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내가 모으는 돈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서의 저소비 생활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수입에 따라 생활비가 변동되지 않는 이 생활비 선점 방식을 이게 너무 중요한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 눈빛 지금 네, 정말. 그렇게 돈을 쓰고 돌아온 탕자가 지금 그러니까요. 이 책 회개하고 있는. 앞에서. 네. 주여. 근데 생각 안 해본 방이죠. 네. 생활비 선점 방식 이거부터 이제 근데 그걸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지출 내역을 한번 봐야 돼요. 점검해보고 예. 나의 최소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 상태에서 이걸 사실 시작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저기 돈을 쓰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돈을 쓰는 게 자유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되게 와닿았던 게 돈이 아주 많아서 돈을 펑펑 쓰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두 건 다 결국은 그렇게 돈에 얽매여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보존을 해서 더 살고 싶은 삶을 사는데 써야 된다라는 쪽의 이야기로 흘러가거든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돈을 뭐 쓰는데 불필요한 것들 계속 사고 뭐 가격 비교하고 또 집안에 쌓인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에 내놓고 이런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요. 있는가. 그래서 결국 그 자유라는 게 내가 이 필요한 것에만 쓰면서 이 돈에 관해서 쓰고 있던 시간과 에너지를 좀 아껴야 다른 일을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게 너무 만말이라 진짜. 네. 맞아요. 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했던 것 같아요. 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뭐 얼마를 쓴다, 얼마를 모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결국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잘 받쳐주고 있는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음. 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수단인데 이제 그게 목적이 돼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숫자로만 말하자. 이 세계에 우리는 갑자기 또 막 빠른 속도로 맞아요.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정말 엄청나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 이 돈 얘기를 사람들이 하다가 요즘에는 뭐 와서 나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나 얼마 벌었어. 그 맞아요, 정도면 맞아요. 큰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얼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없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계속 뭘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음.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걸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쪼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쪼달리지 않게는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를 가질 것인가는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두 권의 책이 다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저소비 생활 같은 경우는 그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결국은 좋았습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이 돈에 대해서든 자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얘기를 맞아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작가님이 인상적으로 보신 부분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돈을 쓰기 전에 머리를 쓴다 부분에서 이 문장이었어요. 지금 머리를 안 쓴 분 웃고 계시는데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때는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돈에 의지해서 생각을 게을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돈은 편리한 도구인 반면 스스로 생각하거나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돈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존재다. 이 부분이었는데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이 부분 읽으면 생각했던 게 일단 이 소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사는 건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살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고르는 것 혹은 쿠폰을 어떻게 네, 먹여서 네. 어떻게 살지 이게 생각이라고 생각했지 이거가 진짜 필요한가? 나 이거 지금 왜 사려고 했지의 단계에서 이 소비 자체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단계의 생각은 쏙 빼고 이 소비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뜻 지나갈 수도 있는 문장인데 너무 저에게 이렇게 강하죠. 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책 모두 하는 게 내가 하는 소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무지성 소비란 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 가격 비교나 이런 걸 내가 생각이라고만 생각하고 왜 내 소비가 혹시 뭐 예를 들어 우리 스트레스성 소비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의 허기를 결국 지금 당장 결제하는 이 물품으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면 그렇게 생각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결국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허기는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사는 물건만 달라질 뿐. 근데 그런 생각도 그렇고 또 어떤 물건 앞에서 사고 싶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큰 돈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살아가면서 다들 하잖아 라든지 나 지금 너무 우울하잖아. 너무 고생했잖아 하는 식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습관적인 소비를 되게 많이 해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상품을 너무 강하게 결속을 해둬서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사실은. 그쵸. 이걸 가지면 더 나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소비단식 일기에서는 이를테면 그 반소비주의 얘기하면서 소비자라는 단어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 어쩌다가 소비자가 내 정체성이 됐지라는 아주 새삼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되게 좀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여기에 돈을 썼으니까 나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어 같은 방식으로 맞아요. 이슈에 접근하는 경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안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얼마 썼는데 같은 음.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사실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쓰기 전에 머리를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소비단식 일기에서 이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결정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돈을 쓰는 순간에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부터가 마케팅의 노예다운 발언이라는 사실은 너무 알고 소비자네요. 있지만 예, 너무나 그렇지만 네. 근데 어쨌든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보통 이거를 이제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여행 무슨 배낭 같은 거 좀 큰 여행 배낭 같은 거 있잖아요. 배낭 여행 한 달 정도 갈 때 쓰는 것 좀 큰 배낭. 큰 배낭을 주고 여기에 당신에게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넣어봐라. 이 이상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짐에 들어가는 거면 사실은 되게 조금이잖아요. 근데 그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는 핸드캐리 가방도 있고 크로스백도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수트케이스도 있는데 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어쨌든 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결정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 어리석은 소비들 가운데 제가 진짜 잘 산 소비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잘 한 거요? 네, 잘 산 거. 다행이네요. 잘 산 거. 네. 저 정말 매일매일 만족하고 있는 네. 그 브리타 정수기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데 그거를 저도 그거 써요. 네, 한 몇 년 전에 한 3년쯤 전에 더 전에 샀나? 하여튼 꽤 오랫동안 쓰던 거를 그냥 그 필터만 매달 바꾸면 쓸 수 있으니까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쓰니까 뚜껑 부분이 이렇게 딱 맞물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브리타 지금 모델은 분리해서 세척이 가능해요. 근데 옛날 거는 분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척이 안 되는 상태로 너무 오래 쓰는 상황에서 뭔가 그 필터 찌꺼기 같은 게 가라앉는 느낌, 뭔가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바꾼 거예요. 오랜만에. 그게 한 4만 원 하나?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왜냐하면 뚜껑이 잘 닫히는 뚜껑이 닫힌다. 이것만으로 정말 맞아요. 매일매일 이 물을 따라서 뭐 보리차를 우리고 이런 거를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웃긴 게 그 되게 사소한 불편을 한 4, 5년을 감당하면서 그 택배가 그렇게 쌓여가는 동안 그러니까 왜 그걸 사지 않았을까? 그런 게 꼭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걸 진작 바꿀 걸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그거대로 꾸역꾸역 쓰고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것들은 또 그렇게 속속 도착하는 게 이 소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소비단식 일기에서 전 너무 웃겼던 게 단식의 이 원칙이 생필품만 사는 건데 이 작가님이 어느 순간 이것도 생필품이지 뭐. 그거 너무 많죠. 이거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동감하실걸요. 맞아요. 분식회계 하는 것처럼 이 품목을 생필품으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의 기준에서 분류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합리화는 자기를 발견한 지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나의 뇌는 필요를 만들어내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어서 무슨 그래요, 이걸 맞아요. 살까 말까 이렇게 할 때 그 필요를 한정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멀티쿠커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지점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고기를 먹으면 자기는 고기도 먹지 않는데 뭐 이를테면 손님이 오면 다 함께 먹기에도 손님용으로 쓰기에는 자금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왜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뭐 나아질 걸 막 1, 2, 3, 4, 5, 6, 7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필요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구분하려면은 이 두 권의 책에서 다 말하는 게 그래서 사실 집안 정리정돈이 이 제일 중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정리 한번 하면 내가 그때 막 그만 3+4로 신지 그만. 샀던 막 치약이 왜 4개나 나왔지? 치약 많아요. 예.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이 작가님도 뭐
그 뭐였죠? 잼이 4통 나와서 나 잼을 안 사도 되는데 뭐 선물 받은 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사실은 우리가 또 합리적 소비한답시고 1+1 지금 그러니까. 50% 할인하니까 많이 쟁여놔야지 하고 사놓은 게 이미 많거든요. 근데 그 품목이 우리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그래서 중복해서 사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막상 또 그렇게 해봤을 때 효과 중에 하나가 내가 쓰던 것만 쓰는구나. 그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맞아요. 청바지가 10벌이지만 결국 입는 입는 건 건, 2벌. 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내가 제일 편하고 손이 가고 하는 것만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 반복해서 쓰는 그 수량이 사실 자기한테 적정량일 수 있다. 그 말도 너무 와닿는 조언이었어요. 지금 제 옷장을 열어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지. 뭐 옷이든 뭐든 결국은 내가 손이 가는 것만. 컵도 그럴걸요. 그죠? 네, 그쵸. 집에서 맞아요, 맞아요. 물컵이든 커피 머그든 그렇게 많아도 맨날 쓰는 것만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인 거죠.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시원하게 인정하고. 네, 어쨌든 그렇다. 이번에는 작가님이 고르신 책 속의 한 부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소비단식 일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조언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네네. 했던 게 있는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되게 웃겼던 건 그 휴대폰 화면에 빚 1,600만 원 있음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써놨다는 게 왜냐면 자기가 쇼핑 앱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잠금화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쵸. 홈화면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홈하면 오히려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내가 잠금하면 아니었을까? 그런가? 쇼핑 앱을 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걸 보면 이제 좀 한번 절제하게 됐다 이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무지출 데이로 등장하고 저소비 생활에선 영원 데이로 등장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돈을 아예 안 쓰는 날을 정하고 오늘은 내가 지출 제로다 하는 저 마음으로 그거는 해본 적이 있어요. 잘 지켜져. 아니, 일단은 제가 연말연시에 뭔가 또 변명이 시작.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아니에요? 연말연시에 무슨 원고를 써야 돼가지고 핸드폰 디톡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 7시, 그러니까 퇴근하고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핸드폰을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톡스를 해보자. 왜냐하면 항상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막 2시간씩 하고 일어나서 또 한참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를 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고 그걸로 이제 원고를 쓰고 약간 이런 기획을 하게 돼가지고 2주 동안 연말연시에 하게 된 거죠. 연말연시는 다 집에 있는 시간이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시작하기가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 수면 모드를 12시간을 한 거죠. 7시부터 7시까지. 네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한 2주를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지금은 끝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 시간에 그냥 웬만하면 재워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뭔가 그 시간에 하는 바깥 일이 없어서 가능한 거기는 해요. 보통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 하게 되고 9시, 10시에 하게 되고 요즘에는 오픈 카톡방 같은 걸로 그 질문 받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네. 그 경우는 진짜 그 시간에 계속 그걸 켜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달라지겠지만 연말연시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한가한 기간이기 그쵸. 때문에 괜찮았다.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막 자기 전에 2시간씩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매주 목요일에 마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예외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요일은 계속 회사에서 이제 이 카카오톡 같은 걸로 소통을 해야 다른 되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러자 목요일에 그럼 다 목요일에 산 거였어요? 목요일에 너무 핸드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쓰는 날은 안 써.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렇게 예외를 남겨놓은 날은 또 너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결론은 이게 무지칠 때도 비슷한 거죠. 오늘 안 사면 돼, 내일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그쵸.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저소비 생활 식으로 좀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손볼 필요가 있다. 라는 쪽에 좀 더 마음이 기울기는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그 무지출데이 영원데이에서 이야기한 점에서 와닿았던 건 그런 거였어요. 한번 오늘 안 쓰겠다고 정하고 나면은 아까 말한 그 생각 없이 하던 소비가 발견이 그렇죠. 되는 지점이에요. 그치, 그치. 이를테면 이 서바카 작가님도 오늘 무지출데이인 거예요. 근데 딸이랑 같이 산책을 나간 딸이 엄마 나 목말라 라고 하니까 바로 편의점 가서 물을 사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돈을 이렇게 써왔구나. 사실은 산책 나가기 전에 텀블러에 그렇죠. 물을 네네. 가져갔으면은 안 써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런 식의 소비를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썼던 혹은 그냥 지금은 당연히 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었던 돈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그게 와닿았었고 하나는 이거였어요. 결제는 어려울수록 소비는 미룰수록 좋다. 아, 그 얘기도 진짜 많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편 결제 다들 다 등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너무 편한 걸. 근데 그 간편 결제 자체가 사실 결제를 부르는 거죠. 아, 그건 맞아요. 진짜 이렇게 손짓 한 번이면 이게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쇼핑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사실 간편 결제를 다 해지하고 매번 입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좀 이걸 지연을 시킨 거나 아니면 그 소비는 미룰수록 좋아서 이 저소비 생활 작가도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뭐를 사려고 했을 때 일단 품목을 적는 거예요. 리스트에 적고 한 일주일 정도의 지연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진짜 필요한지 혹은 맞아요. 대체제는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근데 다들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휴대폰 메모장에 살 거 적어놨는데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아,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았네라거나 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품절되기도 해요. 아 진짜 이 책의 조언을 자꾸 피해가시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왜 밤에 누워서 봤던 옷이나 가방이라든지 그거는 그렇죠. 이런 맞아요. 다이어리 같은 게 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 그 혼탁해진 눈으로 보였을 때는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날 보면 혹은 다다음 날 보면은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내가 이거 왜 가지려고 했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충동 소비를 막으려면 이 사려고 했을 때 좀 텀을 두는 거죠. 그건 진짜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봤을 때도 여전히 필요한지를 물어봐라. 맞아요. 그런 재검토의 얘기를 시간을 거치면 좋다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일단 정지 규칙이라고 이 저소비 생활에 등장하는데 그걸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면은 그 지금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습관을 조금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도 쓰지 말고 왜 그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맞아요. 극단적으로 돈 절약하는 거 얘기하는 분들은 현금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결제하면 그 이상 사실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전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저소비 생활에서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건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이 문장이. 근데 맞아요. 이게 제가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말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빈티지 원피스 5만 원짜리 봤는데 안 샀어요. 고민하다가. 그럼 제가 항상 친구한테 나 오늘 5만 원 벌었다?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늘 재산을 5만 원 이제 세이브한 거니까 결국 번 거랑 같은 셈이다. 근데 이제 이 작가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원하는 물건 내가 그때그때 바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사는 건 그냥 우리는 그 물건을 사서 내 재산이 느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로 지금 자기 재산을 줄이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아 그래 나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같은 말이구나. 난 지금 맞아요. 재산을 좀 아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소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겠다라는 되게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맥락에서 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얼마를 아끼면은 실제로 돈이 얼마가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테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이자 소득으로 벌려면 실제로 원금이 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과 같은 그 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요즘에 다들 막 뭐 얼마를 불리고 이제 이 얘기에 너무 몰두해 있지만 불리기 이전에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음. 이야기를 생각을 들려주고 해야 있습니다. 된다. 그리고 네, 생각을 하고 돈을 써라. 보여줄 게 달라진 나 이런 느낌으로 네, 이 책을 읽었어요. 언젠가부터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아무도 갖지 못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빌 게이츠나 피터 드러커도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것과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고 싶어도 얼마든지 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거지니까 악플은 달지 말아주시고. 아, 우리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노력하고 있다. 맞아. 그래서 어쨌든 소비단식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갖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갖는 것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다. 그런데 원래 친구들 다 가는 파티에 나만 못 갔을 때 쓰던 단어이던 FOMO, 그러니까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는 뭐 벼락거지 같은 말하고 같이 쓰이거든요. 맞아요. 이 FOMO가. 그러니까 남들은 재테크로 돈 버는데 나만 제자리일 때 쓰이는 말이 되었는데요. 아니, 나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함께 제자리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열심히 다녀?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 허무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 뭐 코스피 5천 좋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결국 돈으로 환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걸 되게 쉽게 폄훼하는. 폄하하게 되는 그런 게 사실 가장 나쁜 일이죠. 지금 이 현 네. 세태에서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돈을 펑펑 쓰는 것은 멈춰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돈과 나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소원은 로또 1등입니다만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자아분열적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생각했던 건 이게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이게 성찰하는 존재로서 이 돈과 나의 관계, 소비와 나의 관계, 내가 소비를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지? 이걸 한번 연초에 생각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소비를 하기 전에 생각하고 쓰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한국은 너무 많은 그 써야 될 것 같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나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내 욕구가 아닌데 쓰는 돈도 너무 상당히 많아요.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결국 저소비 생활의 작가가 좀 이렇게 제야로 좀 자연히 보이는 자신이 조용한 동네를 선택해서 거기 살게 되었을 때 예전 소비를 그만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나 진짜 중요한 얘기죠. 소비단식 일기의 작가도 그 남편이 발령받으면서 케냐 나이로비에 가게 됐을 때 거기서는 자기가 흰 티셔츠 3벌에 청바지 하나로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되게 과시적인 소비 혹은 과시까지는 아니어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고 있었던 걸 점검하는 대목이 나와서 둘 다 결국은 이 경제적 자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알아가는 거, 나는 뭐가 행복인지 알아가는 거, 이게 소비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 거죠. 로또 1등이 그래서 됐을 때 작가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돈 가지고 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은 그 돈으로 뭘 뭐 살 할 건데 것인가. 예. 어떻게 살고 싶은데 했으면 제 생각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용히 하세요. 요즘 로또 그리고 되게 낮아요.
낮아도 괜찮습니다. 낮아서 싫으시다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저도 갑자기 나에게 그런 돈이 생겼을 때 뭘 할까 생각해 보면은 막 되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주택을 하나 갖고 싶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택에서 뭐 할 거지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반려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 읽고 글 쓰고 하겠죠. 그리고 맞아요. 가까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불러서 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떠나고 싶을 때 여행 떠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자유, 이런 거 외에는 더 막 대단히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가져본 돈의 한계 안에서 상상력이 제한되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결국 그런 것들의 범주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지점도 있죠. 네. 지금보다 더 있으면 더 풍족한 그 즐거움을 누리긴 할 것 같지만. 네, 확실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돈 얘기를 이렇게 모두가 하는 건 좀 그만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요즘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무슨 식사하셨어요 같은 식으로 맞아요. 뭐 정말 너 뭐 들어간 거 있어? 뭐 이런. 보는 사람마다 너 주식하니? 이 얘기 뭐 계좌 턴니 이 얘기를 정말 와 이렇게 모두가 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고 뭐 그것까지는 뭐 또 그렇다고 치겠는데 이제 또 이 항상 보면은 뭐 누가 얼마 벌었대로 가지고 이제 또 계속 이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현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제일 이 소비단식 일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과 인간관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맞아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올해 산 가계부 중에 한 개를 꼭 쓰겠다. 오늘의 히트는 정말 가계부를 2권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줄 게 달라진 나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볼까 해요. 이 소비단식 일기와 저소비 생활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 방금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돈 얘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읽기에 되게 좋은 네네.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저처럼 한 번도 나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점검해 본 적이 없다. 나의 카드 내역은 연말정산할 때나 지금 보게 된다 하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내 소비 생활 한번 점검해 보는 취지에서 새해에 좀 시작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에서 다들 이 2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시작하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소비단식 일기, 저소비 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자아분열적인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염려도 정말.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지금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지인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책 한 권을 읽으면 행동 딱 하나를 바꿔본대요. 되게 너무 훌륭한 분이네요. 네. 근데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좋은 책 많이 읽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내 삶에 적용되는 걸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 정도의 원칙을 정해주는 것도 되게 상기하기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으면 이거 다 소화는 어차피 못하니까 한 개만이라도. 한 개만 한번 바꿔본다 했을 때 우리 기자님은 이제 가계부 쓰기가 되는 거고, 가계부 쓰고 반성회를 좀 해야 돼요. 저도 한번 앞으로 향후 3개월의 소비 내역 한번 지출 내역 들여다보는 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각자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이 2권의 책에서 2권 읽고 딱 하나로 줄입시다. 딱 하나만 바꿔본다면 내 생활에 이거 한번 적용해 봐야지. 내 행동 요거 하나 바꿔봐야지. 이거를 찾으시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고 쓰는 것 때문에 소비가 막 늘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는 소비가 뭐였겠어요? 책을 엄청 샀습니다. 글을 쓰는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책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알라딘만
그 제일 높은 등급이었는데 플래티넘인가 뭐 그랬는데 이제 교보와 예스24도 등급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1,000원짜리 할인 쿠폰 주는 그쵸, 거를 그쵸. 세 군 어쨌든 각각 한 달에 맞아요, 한두 맞아요. 번씩만 주니까 이걸 다 쓰려면은 이 세 군데를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책이 너무 많아졌다. 근데 그리고 소비단식 일기에 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럴 때 밀리를 써야 된다. 아니 저 그래서 밀리의 서재 엄청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사서 보진 않아도 된다. 그치. 그치. 밀리의 서재를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저같이 너무 과소비하는 것은 설령 책이라고 해도 아주 좋은 것 같지 않다. 어쨌든 제가 출판계의 빛과 소금으로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예, 열심히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 소비단식 일기와 저소비 생활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